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치주치료의 첫 번째 단계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이 잇몸 위에 있는, 즉 치은, 잇몸이란 뜻인데요. 잇몸 경계부 위에 존재한 치은 연상 치석과 잇몸 경계부 밑에 존재하는 치은 연하 치석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치은 연상 치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르고 제거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형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깨내는 게 이제 스케일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은 연하 치석은 치은 연상과는 다르게 색깔도 검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치아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떼려면 좀 힘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는 하얀색의 치아와 붉은색의 잇몸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치석인 거고, 겉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어서 약간 하얘 보이긴 하는데,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뭔가 좀 검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은 연하 치석인데요. 치은 연하 치석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집니다. 치주 치료의 1단계는 스케일링인데, 그 두 번째 단계로는 스케일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을 통틀어서 스케일링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치은 연상 치석이나 치은 연하 치석을 제거하는 행위 모두 이제 스케일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치은 연하 치석은 치아의 머리 부분이 아니라 뿌리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떼어내면 표면이 좀 울퉁불퉁해질 거잖아요. 거기를 좀 매끈하게 다듬는, 그래서 치은 연하 치석을 제거하고 뿌리를 이제 한자어로 치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술식으로는 이제 치근 활택술이라는 이름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근, 뿌리에 붙어있는, 즉 잇몸 속에 있겠죠. 여기 이렇게 상상해보면 잇몸 속으로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잇몸 뿌리에 붙어있는 치은 연하 치석을 큐렛이라고 부르는 수기구를 이용해서 탁탁탁 떼어내고, 떼어낸 뿌리의 표면이 거칠 것이므로 그것을 약간 부드럽게 문대서 치석이 거친 표면보다는 매끈매끈하게 광이 나 있는 표면에 아무래도 덜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치근에 광을 내주는 그런 치료식이 이제 치근 활택술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다 못할 정도로 치은 연하 치석이 쌓였을 때 이와 같이 치근 활택술이라고 불리우는 2단계 치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뿌리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작은 어금니는 뿌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겉에서는 치아와 잇몸이 딱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얇은 기구를 넣어보면 쑥쑥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게 돼요. 뼈가 잇몸 경계 부위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고, 뼈는 한 이 정도쯤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뼈하고 잇몸 사이의 틈에는 뭐가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고 음식물도 자연히 들어가고 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틈에 이제 치은 연하 치석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깊이를 표현하자면 이제 치주낭이라고 부르고, 치아 주변에 낭은 주머니란 뜻인데, 주머니란 뜻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그건 아니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치아 주변에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이 깊이가 평균적으로 3mm 이내라고 하면 3mm 정도까지는 양치질을 하거나 잘 관리를 하면 빼낼 수 있고 관리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치주낭의 깊이예요. 결국 치주 치료의 목적은 치주낭의 깊이를 줄이는, 이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치주낭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것. 치은 연하 치석이 있어서 뼈가 녹다 보면 뼈가 한 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려갔다면 잇몸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주면 치주낭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니까 괜찮을 텐데, 실제로 잇몸은 뼈가 녹는다고 같이 따라 내려가질 않아요. 뼈가 녹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잇몸에 비해서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치주낭이 3mm 정도의 깊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뼈가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치주낭이 깊어지고, 그러면 음식물이 끼면서 이게 빠져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필요하면 잇몸을 절제해서라도
치주낭의 깊이를 3mm 이내로 맞춰주는 게 양치질을 하고 치간 칫솔을 쓰고 치실을 쓰면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주 치료의 목적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치과에 오셔서 이걸 다 긁어낼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평소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치주낭의 깊이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 현실에서 치주낭의 깊이를 줄이기 위해 잇몸을 잘라내고 뿌리를 드러나게 하고 치주낭의 깊이를 잘 줄여서 이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치료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면 환자분은 뿌리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시리고 흉하고 음식물이 뿌리가 드러나면 그만큼 여기 사이에 공간이 뻥뻥 뚫리잖아요. 치간 공극이라고 불리는 이 사이가. 음식물이 엄청 끼고 식사하고 나면 바풀떼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많이 이제 불편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뼈가 녹았을 때는 이와 같이 그냥 잇몸은 건드리지 않고 수기구를 이용해서 치아 뿌리 표면에 붙어있는 치은여나 치석을 제거하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이제 2단계의 잇몸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치근 활택술로도 할 수 없는, 즉 치주낭이 5mm, 6mm 이상 이렇게 깊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조금 열고 눈으로 본 상태에서 치석을 다시 깨끗하게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뼈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 녹아 있으면 이런 데 사이에 있는 치석은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주염이 심해서 발치까지 이르게 된 치아를 보면서 치석이 어떻게까지 쌓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